장마철에 베란다에 이 물건 두시나요? 벌금 50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이자 공동주택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김지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면 더욱 위험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마 이것까지? 라고 생각하며 당연하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최대 100만원까지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15년간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과태료를 받은 사례들을 직접 봤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시지만 법은 법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장마철 베란다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4가지와 이미 위반했을 때 벌금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게 됩니다.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7호에 사시는 박모 씨에게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이 날아갔어요. 베란다 물품 정리 및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박모 씨는 깜짝 놀라서 관리사무소로 달려오셨습니다. 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 베란다에 뭘 두든 제 맘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베란다는 개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제약이 많은 공간이거든요. 박모 씨가 받은 과태료 금액은 무려 30만 원이었습니다. 박모 씨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과태료를 받게 됐을까요? 사실 정말 사소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매일 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빨래 말리기였습니다. 빨래 말리는 게 왜 벌금이에요? 그럼 어디서 말려요? 박모 씨의 당황스러운 반응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말렸느냐는 거였어요. 베란다에서 빨래를 말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마철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 이유와 함께 나머지 위험한 물건들까지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모 씨가 과태료를 받은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철 베란다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바로 물 떨어뜨리는 빨래 건조입니다. 박모 씨는 장마철이라 빨래가 잘 안 말라서 베란다에 빨래 건조대를 가득 설치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젖은 빨래에서 계속 물이 떨어져서 아래층인 107호 베란다로 물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107호 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위층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서 우리 베란다가 물바다가 됐어요. 빨래 냄새까지 나고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조문을 보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럼 베란다에서 빨래를 아예 못 말리나요?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물바지를 제대로 설치하고 빨래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짜서 말리면 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실내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욕실 건조기를 활용하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위험한 물건 가전제품입니다. 특히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을 베란다에 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203호 김모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모 씨는 공간이 좁아서 세탁기를 베란다에 설치하셨어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장마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란다 창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세탁기 주변이 물바다가 됐고 전기 누전까지 발생한 거예요. 다행히 화재는 나지 않았지만 아래층까지 물이 새면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째, 화재 발생 시 화재 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베란다는 실외 공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둘째, 아래층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물어줘야 해요. 그럼 베란다에는 아무것도 못 두나요? 방수 처리가 완벽하고 전기 안전장치가 설치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마철만큼은 가능하면 실내로 옮기시는 걸 권해드려요. 세 번째 위험한 물건,
폐가구와 쓰레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만 두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305호 이 모 씨는 오래된 소파와 옷장을 베란다에 며칠 두셨어요. 분리수거일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런데 장마가 시작되면서 이 가구들이 비에 젖어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래층과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왔고 결국 건축법 제79조 위생관리 위반으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경고장을 무시하고 그대로 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며칠만 두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나요? 네,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한 집 문제가 전체 동의 문제가 되거든요. 폐가구나 큰 쓰레기는 관리사무소에 미리 신고하고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날짜에만 배출해야 해요. 네 번째이자 가장 의외인 위험한 물건 화분입니다. 화분도 문제가 되나요? 네, 될 수 있어요. 특히 장마철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401호 최 모 씨 사례입니다. 최 모 씨는 베란다에 예쁜 화분들을 많이 키우고 계셨어요. 화분 밑에 받침대도 깔아두셨고요. 그런데 장마철에 계속 비가 오면서 받침대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그 고인 물에서 모기 유충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위생법상 방역조치 위반에 해당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받으셨어요. 게다가 바람에 화분이 넘어져서 아래층 베란다로 떨어지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래층 유리창이 깨지면서 수리비 50만 원을 물어줘야 했어요. 그럼 화분도 키울 수 없나요? 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받침대에 고인 물을 매일 비우고 화분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실내로 옮기거나 물 빠짐 구멍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선생님, 그럼 이미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벌금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시는 거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15년간 관리사무소에서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벌금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이의신청입니다. 508호 신 모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신 모 씨는 베란다 빨래 때문에 40만 원 과태료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위층 옥상에서 새는 물이었던 거예요. 신 모 씨는 즉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첨부했어요. 첫째, 해당 날짜의 사진 자료. 본인 베란다에는 빨래가 없었다는 증거. 둘째, 옥상 누수 확인서.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공식 문서. 셋째, 아래층 주민과의 대화 녹음. 옥상에서 새는 것 같다는 아래층 주민의 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태료가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해요. 늦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두 번째 방법, 선제적 문제 해결입니다. 612호 정 모 씨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썼어요. 정 모 씨는 폐가구 방치로 경고장을 받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즉시 치우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날 바로 폐가구를 모두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래층과 옆집에 직접 사과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번 일로 불편을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정 모 씨의 성의를 인정해서 경고장 수준에서 마무리됐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어요. 핵심은 빠른 대응과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다. 세 번째 방법, 분할납부 신청입니다. 때로는 과태료가 정당하더라도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804호 한 모 씨는 베란다 화분 낙하사고로 50만 원 과태료와 손해배상까지 2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한 번에 250만 원을 내기가 어려워서 분할납부를 신청했어요. 관할구청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첨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0만 원씩 5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게 됐어요. 이자도 없고 연체료도 없어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방법, 관리규약 개정 요구입니다. 이건 조금 복잡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710호 최모 씨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최모 씨가 사는 아파트는 관리규약이 너무 까다로웠어요. 베란다에 화분 하나도 둘 수 없을 정도였죠. 최모 씨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석해서 관리규약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과도한 제한은 입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한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달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관리규약이 개정됐어요. 물받이를 설치하고 고정장치를 한 화분은 허용하되 크기와 개수는 제한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같은 이유로 과태료를 받을 일이 없어지죠. 다섯 번째 방법, 전문가 도움받기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까지 갈 필요는 없고 공동주택관리사나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받으면 됩니다. 상담비 5에서 10만 원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 드린 분들 중 80% 이상이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대폭 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벌금을 받고 나서 대응하는 것보다 애초에 받지 않는 게 최선이죠. 그럼 장마철에 베란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제가 매년 장마철마다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나눠드리는 베란다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따라 하셔도 99% 안전할 수 있어요. 1단계 장마철 전 사전 점검. 첫째, 베란다 바닥 배수구를 청소하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배수구가 막히면 물이 고여서 큰 문제가 됩니다. 배수구에 낙엽이나 먼지가 쌓여 있으면 모두 치우고 뜨거운 물에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한번 씻어주세요. 둘째, 베란다 방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창문 틈새, 벽면 균열, 바닥 타일 사이사이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미리 실리콘으로 메우거나 전문 업체에 의뢰하세요. 셋째, 베란다에 있는 모든 물건의 위험도를 평가하세요. 위험도 상. 전자제품, 큰 가구, 무거운 화분은 즉시 실내로 이동. 위험도 중. 작은 화분, 빨래 건조대는 고정장치 설치. 위험도 하. 방수 처리된 수납함은 그대로 둬도 됨. 2단계 장마철 중 1일 점검. 매일 저녁 퇴근하시면 베란다를 5분만 점검해 주세요. 첫째, 물이 고인 곳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화분 받침대, 빨래 건조대 및 구석진 곳까지 꼼꼼히 보세요. 고인 물은 즉시 닦아내거나 배수시켜야 합니다. 둘째, 젖은 빨래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물받이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물받이에 물이 너무 많이 차 있지는 않은지 체크하세요. 셋째,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작은 화분, 빨래 집게, 쓰레기 봉투 등은 바람에 날아가서 아래층에 떨어질 수 있어요. 3단계 위험 상황별 대응 매뉴얼. 상황 1. 갑작스러운 폭우가 올 때 즉시 베란다 창문을 모두 닫고 전자제품에 비닐을 덮어주세요. 빨래는 급하게 거두어들이지 말고 물받이만 확인하세요. 서둘다가 다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상황 2. 아래층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연락이 올 때 절대 변명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세요. 베란다를 점검해서 원인을 찾고 만약 본인 잘못이 아니라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세요. 상황 3. 강풍에 화분이나 물건이 떨어졌을 때 즉시 아래층에 가서 사과드리고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에도 신고하고 본인 가입한 보험회사에도 연락하세요. 4단계 이웃과의 소통. 베란다 문제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위아래층 이웃과 인사를 나누세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도 좋아요. 작은 선물 하나라도 명절 때 나눠 드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민원이 적은 층들을 보면 이웃 간 소통이 잘 되는 곳들이에요. 5단계 관리사무소와의 관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정기적으로 관리사무소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베란다 관련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 즉시 준수하세요. 모르겠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미리 문의해주는 입주민이 고마워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따지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추가 꿀팁 3가지. 꿀팁 1. 베란다용 방수 매트를 깔아보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베란다 전용 방수 매트를 깔면 바닥으로 스며드는 물을 막을 수 있어요. 2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고 몇십만 원 벌금을 예방할 수 있어요. 꿀팁 2.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세요. 기상청 날씨 앱에서 강수량 알림을 설정해두면 갑작스러운 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꿀팁 3. 이웃들과 베란다 안전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동 입주민들끼리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면 좋아요. 오늘 비 많이 온다니까 베란다 점검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이 체크리스트만 따라해도 99% 안전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법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공동주택 관련 법규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과태료 금액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2023년부터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베란다 관련 과태료가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올랐어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과태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1회 위반 30만 원, 2회 위반 50만 원, 3회 위반 100만 원,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실제로 우리 아파트 908호에 사시는 분은 베란다 물 떨어뜨리기를 3번 반복해서 총 180만 원을 내셨어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3번은 고의라는 게 관리사무소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경고를 받으셨을 때 즉시 고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다른 아파트는 어떤가요? 우리 아파트만 이렇게 까다로운 건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해보니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예요.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베란다 관련 과태료만 작년에 2천만 원을 거뒀대요. 분당의 한 아파트는 아예 베란다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이웃끼리 이해하면서 살자는 분위기가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에요. 왜 나만 걸렸어? 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신고가 들어온 사람만 걸리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해도 아래층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죠. 그래서 더욱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관계가 좋으면 위층에서 물이 좀 떨어지는데 확인해 주세요 라고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관계가 안 좋으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투자라는 관점이에요. 지금 베란다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방수 매트 2만 원, 물받이 1만 원, 화분 고정장치 5천 원. 총 3, 4만 원이면 충분해요. 이 3, 4만 원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벌금과 손해배상을 예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투자 아닌가요? 게다가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어요. 내일 혹시 아래층에서 민원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사는 것보다 미리 예방해서 편안하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베란다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첫째, 물 떨어뜨리는 빨래 건조. 최대 50만원 과태료. 둘째, 전자제품 무방비 노출. 화재 위험 손해배상. 셋째, 폐가구 쓰레기 방치. 최대 100만원 과태료. 넷째, 화분 받침대 물꼬임. 방역법 위반 10만원. 이미 과태료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선제적 해결, 분할 납부, 관리규약 개정, 전문가 상담. 베란다 안전관리. 사전 점검 1일 체크 상황별 대응 이웃 소통 관리사무소 관계. 여러분, 베란다는 작은 공간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만 잘 따라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자는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래층, 옆집에게는 큰 불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우리 아파트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결했어요. 이런 정보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변의 아파트에 사는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게 최선이니까요.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사 김지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번 장마철에는 벌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